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제가 촬영날 기준 어제로 제가 처음 영국에 왔던 이유였던 석사 졸업심사 결과가 나왔고 저는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너무 신나.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된 만큼 저에 대해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및 주변 사람들 등등에게 질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영국 대학원 관련, 영국 생활 관련, 그리고 영국 포함 기타 해외 생활 관련 질문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완전 한국 사람인데요. 2016년부터 중국, 스페인, 페루,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영국까지 해서 총 5개국, 이번이 5번째 나라고요. 살았던 도시만 치면 중국은 칭다오 옆에 있는 작은 도시 웨이하이라는 도시에서 출발을 해서 웨이하이, 상하이, 스페인 세비야, 페루 리마, 영국 맨체스터, 런던 해서 이렇게 해외에선 총 6개 도시에서 생활을 했었네요. 저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모국어인 한국어 포함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의 4개국어를 그래도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영국에서 맨체스터 대학교라고 하죠. 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MSc 매니지먼트 과정으로 석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런던에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회사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영국 대학원에 관련된 질문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셔서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 실력이 걱정됩니다. 성적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논패스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영어 실력이 여러분이 대학원에 들어오실 때 IELTS를 다 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 IELTS 실력에 맞는 영어 실력이 있으시다면 이게 성적에 다이렉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얼마나 플루엔트하게 말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서 본인이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친구들이랑 뭐 식당 가고 이럴 때 하는 영어랑 아카데믹한 라이팅을 하기 위한 잉글리시는 다르기 때문에 저도 첫 학기에 정말 많이 쫄았던 사람인데 아카데믹한 라이팅을 하는 것은 또 그게 언어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논패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개되지를 않아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논패스를 받는 친구들이 가끔 있기는 했어요. 근데 막 이제 전반적으로 졸업을 못한다 막 이것보다는 그냥 한 과목 정도 논패스가 나온다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럴 경우 재시험의 기회를 줍니다. 50%부터 패스거든요. 근데 50%가 못 넘고 뭐 한 43%, 47%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리테스트에 기회를 주는데 그때 다시 한번 잘 보충해서 쓰셔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에세이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국문으로 개요 먼저 쓰고 영문으로 바꾸시나요? 아니요. 뭐 제 필기나 제 개요는 제가 언어를 4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개를 하다 보면 언어를 뭐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4개의 언어 중에 아무튼 생각나는 단어로 그냥 저는 개요를 써요. 영어가 제일 많고 특히 저는 한국에서는 경영학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제가 이 용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말로 일단 쓸 수도 없었을 뿐더러 한국말로 사고를 할 때의 뇌와 영어로 사고를 할 때의 뇌가 달라요. 좀 사고 체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먼저 쓰고 영어로 바꾼다? 이건 진짜 절대 안 되고 생각하는 시스템을 영어로 세팅을 한 상태에서 뭐 다른 나라 언어가 조금씩 추가돼가지고 들어가는 계열을 쓴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걸 영어로 바꾼다? 이건 정말 절대 삐삐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석사 처음 시작하는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부분이나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전 다시 들어가도 이거보다 더 열심히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후회 없이 공부를 했고 후회가 남지 않는 1년을 보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만족을 하지만 딱 하나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게 있다면 인용은 다다익선이다.
이제 영국에서 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마음에 꼭 새겨두세요. 인용은 다다익선.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더라도 그게 누군가 PhD를 가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peer review된 논문에서 한 말이어야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당연한 얘기도 누군가 해놨어요. 찾아보면 누군가 해놨거든요. 그 찾아놓은 거를 갖다 써야 돼요. 그래야 내 이 에세이가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석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인용은 다다익선이다. 무조건 인용 많이 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인용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Trust me. 자, 이번에는 영국 생활과 영국에 관련된 질문들에 좀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그동안 살던 나라 중에 어떤 계기로 영국을 선택하셨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일단 저는 해외 취업이 하고 싶었어요. 해외 취업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이제 길을 찾아보고 있었던 중에 영국에서 졸업을 하고 나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2년짜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 경영학과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영국 가서 경영학을 한번 배워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연게 되었고요. 아무튼 저는 해외 취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그 해외 취업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저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인 영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국으로 오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야 할 것, 미리 해놔야 할 것, 마음가짐 등등. 사야 할 거는 생필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은 다 여기 있어요. 다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영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살아가려면 비슷한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사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꼭 사와야 되는 게 뭐냐? 쓰잘데기 없는 것들 있죠. 꼭 생필품은 아닌데 있으면 삶의 뭔가 퀄리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뭔가 있으면 좀 이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액세서리. 펜시류, 볼펜, 뭐 스티커, 마스킹 테이프, 핸드폰 케이스, 그립톡은 한국에서 사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가끔 진짜 보면은 자국이랑 여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불행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라마다 좋은 점들이 있고 또 나쁜 점들이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죠. 그 어느 나라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그 어느 나라도 한국의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따라오는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전 블로그에서 보시듯이 은행 같은 데 한번 갔다가 이제 된통 데이고 나면 한국이 당연히 생각나죠.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국을 계속 생각을 하면 진짜 현타가 너무 많이 올 것 같고, 그 정말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걸 보든 나쁜 걸 보든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살기로 선택을 해서 오신 거니까 이 나라에 있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느껴보시고 나쁜 것들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팁들도 살다 보면 생기니까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맨체스터와 런던 생활 비교해주세요. 이거 어렵다. 런던은 여러분 그 티셔츠에 써있는 도시잖아요. 그 도쿄, 런던, 뉴욕, 파리.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영국이 당연히 인프라도 좋아요, 런던이. 그렇지만 맨체스터도 결코 작은 도시는 아니었고 있을 거 다 있었고 딱히 불편한 것도 없었어요. 도시가 사이즈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좋았어요. 그렇지만 런던은 아무래도 시티 센터의 크기도 크고 도시 자체도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교통비라는 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거랑 날씨! 맨체스터 여러분 날씨 진짜 구리거든요? 제가 맨체스터에 유일하게 불만인 게 날씨가 구리 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영국이어도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날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예요. 런던으로 확실히 오니까 날씨가 맨체스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맨체스터에 여행을 가신다면 한여름에 가시는 게 아니라면 비는 무조건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런던은 비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일말의 희망 정도는 가지셔도 돼요. 네 번째, 영국 오면 생활비 등 돈은 어떻게 하나요?
현지 카드를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 여기는 애플페이가 되는 나라입니다. 애플페이, 구글페이가 되는 나라라서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기에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을 안 받는 데가 되게 많아졌어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컨택트레스 카드가 진짜 많아졌고, 그러면서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이 진짜 많아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잠깐이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지 카드를 만들 때 은행에 가서 계좌를 하려면 저처럼 또 화가 많이 나실 거니까 그 개설이 되는 동안 또 돈을 써야 되는데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동안은 레볼루트나 몬조 같은 스털링도 있고요. 인터넷은행,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뱅크 같은 그런 은행에서 개설해서 쓰시면 가장 편리합니다. 자, 이제 카드를 만들었으면 돈을 넣어야겠죠? 돈을 넣었던 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모인이라는 어플을 쓰시면 가장 쉽고 빠르게 보내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비의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지원을 조금 해주셨었는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환전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아시는 바가 없고 그냥 저한테는 한국 계좌로 한국 돈을 입금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모인을 통해서 영국 통장으로 환전을 해서 입금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언급 드렸었던 대로 환율 잘 체크하셔서 환율 괜찮을 때 모인 이용해서 학생 할인 받으셔서 수수료 전혀 없이 환전해서 쓰시면 가장 간편하고 무엇보다 이제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에 저한테도 편하지만 부모님한테도 정말 편한 방법이죠. 요즘 환율이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환전이 필요할 때는 만약에 당장 필요한 돈이면 조금씩만 저는 환전을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데 학교 다니는 동안은 작년에는 그래도 비교적 환율이 그렇게 막 요즘처럼 난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냥 그때는 1,6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냥 호다닥 다 바꿔가지고 쓰고 그랬어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영국 인터넷은행으로 계좌 개설하시고 그걸로 계좌 개설되시면 모인을 이용해서 어플로 환전하셔서 그 통장에 받으셔서 그 통장으로 쓰시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해외 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받아봤는데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첫 번째, 꿈은 한국어로 꾸시나요? 영어로 꾸시나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이에요. 저는 한국어가 세상에서 제일 편한 한국인이고 꿈을 잘 안 꾸는 편이긴 한데 꿈을 꾸면 기본적으로는 한국어로 꿈을 꿔요. 하지만 진짜 가끔 이제 전날 이제 자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특히 저녁 때 친구들을 만나서 특정 언어로 말을 계속 하다 온 날은 그날 밤에는 그 언어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 적도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한국말로 저는 무조건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최고. 한국어 최고. 두 번째,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N개국어 능력자시던데 아유 감사합니다. 따로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들은 살면서 배워가지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제가 한 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좀 기만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미 조금 할 줄 안다. 뭐 내가 교환학생을 이미 갔다 왔다. 조금 이제 실력이 있는데 이게 없어질까봐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라면 그 언어를 계속 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안 쓰면 까먹어 라고 말을 하시지만 저는 안 들으면 까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어 같은 경우에 한국에 있을 때 같은 경우 중국 드라마는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서 상견니 대만 드라마인 상견니를 주구장창 봤고요. 허관원 씨 정말 좋아해서 덕질하면서 많이 들었고 상견니의 그 휘감긴 그 시즌에 봤던 HSK 6급이 제 인생 최고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뭔가 그 말이 들리는 환경에 나를 어거지라도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언어를 여러 개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단어나 언어 자체에 혼동이 오거나 헷갈리진 않으시나요? 옵니다. 옵니다. 너무 헷갈리고 너무 와요. 한국은 되게 다문화 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바이링구얼, 트라이링구얼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바이링구얼은 바이링구얼이고 트라이링구얼은 트라이링구얼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안 헷갈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말을 똑바로 못하는 느낌이 들 때가 사실 많아요. 외국에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늘 비자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집 계약, 회사 계약, 사는 도시 등등 모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덜 안정적인 느낌이랄까요? 안나님은 미래 계획을 세우기 힘든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있는데요.
근데 이 그 전제가 저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한국에 살 때도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계시지만 미래가 막 창창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오히려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했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 지난 6년 동안 한 나라에 1년씩 살면서 사는 곳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6년을 계획하는 게 사실 참 안 해요, 저는. 계획을. 이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그걸 코로나 때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계획이 진짜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뭐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그러셨겠지만 우리 또 어떻게 잘 살아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일단 전 잘 세우지 않고 한국에서 살 때도 안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적이 딱히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이거 너무 머리 아픈 문제고 너무 사람을 사실 피말리는 문제기는 한데 비자를 그러면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 보면 또 다른 계획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불안하지만 이게 외국에 살기 때문에 불안한다기보다 21세기를 사는 20대라서 불안한 게 아닌가. 20대 너무 막 안정적이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해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모든 걸 망치고 진짜 막 인생을 조져도 난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 사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한국에 사는 건 그렇다고 쉽나? 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고 영국에 사는 영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받는 불편함이나 뭐 서러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다 조져도 돌아갈 곳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사는 걸 대충 산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건 나는 지금 준비된 플랜 B가 있고 도망칠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인생의 플랜 B가 사실 있기가 힘든데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그런 부분을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해외에 살면서 힘든 때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최애 도시 관련 질문이 많네요. 가봤던 곳 혹은 살아갔던 곳 중에 가장 행복했던 곳은 어디인가요? 제일 좋았던 도시는 어디인가요? ¿Qué te ha gustado de cada lugar en el que has vivido? 자, 여행지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쿠바요. 일단 왜 좋았냐면 저는 인터넷 디톡스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거기 가면 자동으로 디톡스가 돼요. 인터넷이 안 터져요. 그 답답함이 저는 사실 좋았어요. 좀 뻔한 얘기지만 인터넷이 안 돼서 답답한 점도 당연히 있었지만 그래서 좀 더 주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남미 나라 중에서 제가 가본 데 중에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도 너무너무 쌌고 개인적으로도 친동생이랑 가가지고 불편할 것도 없었고 뭐 그리고 자연환경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까리베 얼마나 유명해요. 네, 사진 띄워드릴게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스페인어를 하기 때문에 사기라든지 뭐 이런 위험에서 스페인어를 못하시는 일반 관광객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여행을 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전 쿠바. 살았던 도시 중에서 가장 좋다. 이거는 너무 말하기가 힘든데 예쁜 것만 치면 스페인이죠. 딱 예쁜 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세비야인데 그런데 다른 도시가 그렇다고 해서 세비야보다 못하냐? 그거 절대 아니에요. 페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나라예요. 생각을 하면 뭔가 정이 진짜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아하는 도시고 그리고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봤어요. 도서관에서 밤새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면서 집에 오는 날도 정말 많았고 밤새고 집에 들어와서 30분 자고 일어나서 막 다시 하고 이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렇게 나의 그런 치열함을 함께 보낸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도 참 애정이 많은 도시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살았던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또 처음이라는 그런 첫사랑 느낌? 그런 게 또 좀 있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 시야를 너무 이렇게 확 넓혀준 나라였어서 또 되게 정이 많이 갑니다. 아무튼 결론은 너무 다 다르다. 다 다시 너무 가고 싶고 조만간 또 갈 거예요. 스페인. 제일 가까우니까.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Q&A 영상이었고요.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